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국은행이 한국 경제가 회복 국면에 있다는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은조사국은 어제 엇갈린 경제 신호 속 경기 방향 찾기, 우리 경제의 현 상황과 향후 흐름은이라는 블로그 글에서 현재 경기 상황을 파악하는 동행지수가 하락했지만 내수를 주로 반영하는 동행지수만 보고 경기 하락 국면으로 단정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추후 내수가 더 회복되면서 수출과 내수가 보다 균형을 이룬 성장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이 증권사 평균 전망치를 웃돌 것이라는 낙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실적 충격을 기록한 것과는 반대되는 행보인데요. 증권사들은 SK하이닉스의 3분기 매출액이 18에서 19조 원, 영업이익은 6조 9천억 원에서 7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K하이닉스를 향한 기대감이 주춤한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투심을 불어넣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대차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전체 주식 중 외국인 지분율이 4년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매해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간 누적 순매수액 규모도 올해 역대 최대치에 도달했는데요. 피크아웃 우려에도 호실적을 기록 중인 데다 인도 법인 IPO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의 잇따른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소식에 국내 원전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날 아마존은 AWS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구동에 필요한 전력 확보를 위해 미국 에너지 업체 3곳과 SMR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테크 기업들이 AI 구동에 필요한 전력 선점을 위해 경쟁하면서 원전주에 관심이 쏠리는 것입니다. 원전주 앞으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드랩 매매 신호 정유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약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대만의 TSMC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우리 시장의 반도체 업종에 수급이 들어왔지만 2차 전지나 자동차 등 다른 업종의 수급이 이탈이 되는 순환매 장세가 특징적이었는데요. 현재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거래 대금이 메마른 가운데 수급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현 상황인데 어떠한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도 신드랩 매매 신호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은 김보람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한가 스나이퍼 김보람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처음으로 저희 신드랩 매매 신호에 나왔는데 네네. 너무나도 반응이 좋으셨습니다. 아, 네네. 네, 어떠셨나요? 집에 가서 모니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좀 좋게 봐주시고 기대도 많이 해주시다 보니까 저도 상당히 좀 어깨가 무거워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랜만에 방송에 돌아왔기 때문에 정말 알고 있는 지식들을 다 알려드리겠다. 한 시간에 많은 것들을 녹여서 앞으로도 정말로 알찬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랑 계속해서 이렇게 티키타카 하면서 재미있게 방송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처음 김보람 전문가님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서울경제 다시 오면서 아직도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치익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제가 첫 방송 때 말씀드렸던 많은 종목들이 오늘부터 벌써 들썩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방송 말미에도 또 이런 종목들을 이야기를 드리고 인사이트를 나눠드릴 텐데 이 시간을 놓치게 되면 또 그런 기회는 오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단기 매매를 가장 안전하게 알려드리는 김보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빠진 게 있습니다. 단기 매매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게 알려드린다고 자부합니다.
단기 매매가 어떻게 안전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아마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그 의문증들이 다 해소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매매를 통해서 상당히 좀 잘 안 되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매매가 안 될 때는 세상이 막 나를 부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을 쳐다보고 있는 게 지옥 같다고 느껴질 때도 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옥에서 어떻게 올라왔다? 살아서 올라왔습니다. 뭘로? 단기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저는 그런 경험들을 하실 수 있다라고 확신한다는 겁니다. 제가 경력이 약 13년 정도가 됐는데 이러한 경력들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매매를 안전하게 그리고 단기 매매를 더 루틴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런 프로세스를 어떻게 쌓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드리니까 이거 뭐야 자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대회에서 세계 3위 안에 드는 랭커였었는데 이런 것들을 왜 말씀드린다고요?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시스템 트레이딩이라는 걸 안 해보신 분들은 있지만 뭔지는 아시죠? 기본적으로 로직을 짜서 넣으면 그다음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식 또 소위 말해서 그런 기법들 결국에는 그런 기법들이 프로세스와 로직을 통해서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로직을 잘 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지식들, 그런 루틴들을 풍부하게 전달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조금 다른 얘기인데 주식은 항상 마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주식시장에서 지금 소외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 뭐 비만주 이런 것들 오르는데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또는 나는 아직도 손실 중인 종목들, 계좌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글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도종환 시인님의 이 시인데 많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핀다. 우리가 주식에서 내가 만약에 꽃을 맺는 게 열매를 맺는 게 시장의 수익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주식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한 번에 피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이런 경험들을 한다는 거예요. 흔들리면서 여러분들이 옳은 길로 간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계좌는 바뀔 수 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도와드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5년 후에 지금의 여러분들의 매매를 봤을 때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래. 지금처럼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해.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 별로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아직도 기준이 없다. 내가 5년 후에 나한테 떳떳하지 못한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수요일, 목요일 지금 이 시간에 집중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매매 루틴을 분명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만을 통해서도 어떤 종목들을 공략하고 어떤 종목들, 어떤 테마에 집중을 하면 시장에서 소외받지 않는지 충분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는 김보람 전문가님이신데요. 김보람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매를 굉장히 잘 하시는데 나도 좀 단기 매매를 잘 해서 매일매일의 용돈 벌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김보람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나저나 정말 단타를 잘 하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제 말씀하셨던 종목들이 벌써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네, 리뷰 좀 해주실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제 진짜 첫 방송을 하면서 저도 약간은 기대를 했습니다. 이게 정말로 움직일까? 내가 생각한 대로 바로 움직여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욕심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방송을 되게 좋아하는 게 방송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기록들이 남기 때문에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종목들이 오늘 일정 부분의 움직임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때 테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테마에는 지속성이 있다. 그래서 그 지속성들이 부각되거나 또는 어떠한 이슈들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가 말한 로직과 제가 말한 타점들에 들어왔을 때는 주가가 특정 확률 이상으로 반등을 한다. 근데 그 확률이 몇 프로다? 약 90%가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바로 며칠 전이 아니고 바로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대에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오늘의 제이시언 시스템즈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간을 정확하게 찍고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7%대의 급등세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 운이 아니야? 한 종목 이렇게 움직이는 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 봐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정말로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고려산업 같은 종목들은 제가 히든으로 이야기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 말미에 제가 어떤 종목을 얘기 드릴지, 어떤 테마를 얘기 드릴지에 대해서 끝까지 집중하셔야 된다는 이유예요. 고려산업 뭐라고 얘기를 드렸냐? 분명히 테마적인 요소에서는 약간의 변수는 있을 수 있으나 나는 뭘 믿는다? 통계를 믿는다. 그래서 그 통계치 때문에 이 특정한 돌침대 기법의 2층 구간에 들어오게 되면 주가는 높은 확률로 반등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의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딱 이 검은색 구간을 터치하고 주가가 반등 나오는데 몇 프로 반등이 나왔다? 8%대의 반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종목과 지금 종목 이 두 종목만 합치더라도 15%대의 상승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빨간 선 뭐예요? 검은 선 뭐예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급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따라오신다라고 한다면,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터닝 포인트 하는 시간을 만드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화제약 어제 좋은 종목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약간 추세적인 테마적인 상승세가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대화제약도 제가 어떤 특정한 구간을 포인트로 찍었죠. 오늘 차트 한번 보실까요? 안 왔습니다. 저는 근데 제가 원칙한 구간, 제가 원하지 않는 구간에서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이거 제가 말한 대로 올라갔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시장에는 주도주가 항상 있습니다. 테마가 강한 종목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사냥꾼처럼 그물을 쳐놓고 있으면 분명히 나한테 들어오는 사냥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거는 13년의 통계치가 저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추격하지 않아도 됩니다. 올라간 종목들 막 추격 매수 또는 이거 고점에서 따라간다 이런 거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주도주의 맥점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리뷰를 통해서 들어보셨지만 좋은 종목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핫한 테마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잘 체크해 보셔야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핫했었던 테마는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핫 테마는 비만 치료 테마입니다. 지난 15일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국내에 정식 출시된 이후 품귀 대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고비의 국내 유통을 맡은 줄릭 파마코리아의 홈페이지는 출시 당일 주문 접수가 몰려들어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는데요. 수요 대비 물량이 많지 않아 2, 3차 유통업체에서 원하는 만큼 물량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삭산다에 이어 위고비, 젯바운드 등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계열 비만 치료제들의 획기적인 체중 감량 효과가 임상에서 확인된 만큼 후발 주자들도 동일 계열 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요. 비만 치료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은 제넥신인데요. 이 회사의 당뇨 비만 치료제 GX-G6가 임상 이상에서 유의미한 효능을 보였다는 소식에 오늘 장에서 14.44%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올릭스입니다. 3개월에 한 번 투여하는 신개념 비만 치료제의 기술 이전이 임박하면서 오늘 장에서 8.08%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의 핫 테마는 비만 치료 테마입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제넥신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와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 지금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따라 붙어도 될까요? 사실은 따라 붙는다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왜 공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어떤 타점들이 유효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비만 관련주가 정말로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올라갈 때 어떤 이슈로 올라갔느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비만 치료제가 상당히 뒤늦게 주목을 받았다는 겁니다. 주목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 상한가를 만들 정도면 후발주자로서의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시장이 아직은 비만 치료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글로벌 시장을 진출 초읽기라는 얘기도 나왔죠.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뭘 좀 좋게 보느냐. 이 일봉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주가가 상당히 바닥권에서 많이 차트를 다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넥신의 옛날 차트 가격대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 차트가 비쌀 때는 막 8만 원, 10만 원까지도 올라갔던 차트입니다. 근데 많은 하락을 반복한 끝에 지금은 정말 대바닥을 다지고 나서 어떤 호재를 가지고 비만 치료제라는 호재를 가지고 상한가 그리고 오늘 주도주로 등극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정말로 공략하고 싶으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루틴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이런 자리에서 공략할 수 있다라고 이제는 제가 확신 있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이런 종목들,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넥신이 어제 이미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도 비만 치료제 관련 꼬리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기준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돌침대 구간을 통해서 오히려 주도주로 등극하기 전부터 첫 번째 눌림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제 끝난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본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시장에서 온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구간대에 다시 한번 돌침대 라인이 그려질 겁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정말로 함께해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보여주세요. 실제로 제넥신이 추후에도 이런 구간에서 1층, 2층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는지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런 것들을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이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다 보고 눌리는 구간대에서는 충분히 눌림목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바닥을 단단히 다지고 상승의 시동을 걸기 시작한 바로 제넥신인데요. 돌침대 구간에서는 한 번쯤 공략이 가능하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시면서 매수 사인 드셨습니다. 이 돌침대 매매 기법이 무엇인지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조금 이따가 강의 시간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비만 치료 테마 관련해서 두 번째 종목이죠. 올릭스.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올릭스가 가지고 있는 이 신개념 비만 치료제 3개월에 딱 한 번만 먹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신박한데 재료가 좋은 것 같은데 왜 관망일까요? 사실은 올릭스가 가지고 있는 재료는 저 같은 약간 뚱뚱한 사람한테도 많은 희망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그 호재 속에서 실체를 한번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임상이라는 단계가 기본적으로 1, 2, 3단계를 거쳐서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임상 1상의 단계이고요. 게다가 올라가는 종목들이 바닥 대비해서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를 가지고 오르긴 했지만 주가라는 것은 시총의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오른 주식이 끝까지 간다라는 생각들은 좀 버리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은 테마를 가지고 좋은 재료가 가지고 올라왔을 때 첫 번째 눌림목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비만 치료제 관련주도 옥석 가리기가 시작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화무 11홍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건데 테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가는 테마가 없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고점대에서는 조금은 유보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릭스라는 종목은 과연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을까? 이때도 올라갔을 때 여러분 이미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구간을 놓치지 않고 재미있게 공략을 하실 수가 있었겠죠. 이제는 여러분 많은 종목들을 고점에서 쫓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각각의 시장에서 주도주, 테마주, 상한가가 나올 때마다 이런 구간들을 놓치지 않고 포착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올랐고 현재 고점권에 다달라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김보람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방사성 의약품 신약 개발 전문 기업인 셀비온입니다. 현재 셀비온은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환자 대상의 치료제를 개발 중이며 최근 발표한 임상 이상 중간 결과에서 기대했던 결과를 봤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코스닥 대비 첫날인 어제는 음봉으로 마감했지만 오늘은 29.78% 상한가로 양봉을 쏘아 올리며 신규 상장주가 가진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바로 셀비온입니다. 전문가님, 셀비온 따끈따끈한 또 신규 상장주인데 어제는 음봉이었지만 오늘은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추후에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셀비온 같은 종목들은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규주라는 것은 상당히 좀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매물대도 없고 그리고 이평선들도 없다 보니까 생각보다 급락이 나오게 되면 리스크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시면 노바티스에 비해서 낮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이슈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신규주에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 이 신고가, 이 초반의 매물대들을 모두 소화하고 많은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오늘 뭐가 들어갔다? 상한가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거기다 뭘 봐야 되죠? 시황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시황이 어떻죠? 코스닥이 힘이 있나요? 시장에서 비만 치르지 말고 강력하게 나가는 주도주들이 있냐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 없습니다. 근데 4천억대의 상한가가 들어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다? 인기 투표를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장은 항상 상한가나 장대 양봉을 통해서 인기 투표를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다는 것은 몰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는 종목이다. 관심 있는 종목이다. 게다가 분봉상에서 매물대들을 다 돌파하면서 마감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단기적인 눌림목들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것보다 신규 종목들은 항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리스크가 줄일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인기가 많았었던 셀비온인데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면 또 한번 눌림목에 올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매매를 하실 때 항상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김보람 전문가님께서 얘기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앞서서 전문가님이 종목을 리뷰하시면서 돌침대 라인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과연 이게 무엇인지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돌침대 매매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드릴 때 조금 부끄러운 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름이 너무 올드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런 이름을 지은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합니다. 근데 모든 주식들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탁구공을 바닥으로 팡 하고 던졌을 때 돌침대에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튀어오르겠죠.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이 나올 때 특정한 구간에서 돌침대에 마치 부딪힌 것처럼 강력하게 반등을 할 수가 있다. 그 구간을 명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다고 해서 돌침대 매매 기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시면 제가 왜 국내에서 가장 안전한 단기 매매 기준을 이야기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법의 원리 이런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는 게 있습니다. 아니 음식이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먹었을 때 맛있어도 일단은 보이는 게 예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각적으로 이 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종목들, 모든 주도주, 모든 강한 종목들은 장대 양봉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상한가일 수도 있고요. 20%가 넘어가는 장대 양봉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은 특징은 뭐가 있다? 대부분 재료를 가지고 상승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 잡고 싶으시죠? 하지만 이런 종목들 못 잡더라도 이제부터는 특정한 구간대에서 시그널대로 기다린다고 한다면 충분한 반등폭을 누리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가는 상승하게 되면 특정한 마디값을 형성을 하는데 저는 그걸 1층, 2층, 3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주가가 1층하고 2층에서
반등 나올 확률이 무려 92%가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시장에서 수많은 종목들을 분석을 하고 만장 이상의 차트의 통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층에서 터치하고 주가가 반등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보셨던 내가 이 종목 잡고 싶은데 내가 이 종목, 이 주도주 못 잡았는데 이 눌림목이 어딘지 모르겠다고 하는 종목들 함께 하시면서 저한테 다 한번 물어보세요. 아, 그 종목도 진짜 반등 나왔나요? 이 종목은 어떻게 움직였죠?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릭스 마찬가지죠. 상승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다? 1층 구간에서 큰 폭의 반등이 나왔는데 이 큰 폭의 반등이 작다, 작지 않다? 작지 않다는 겁니다. 10% 이상의 상승이 나오기도 하고요. 오늘 제넥신처럼 오히려 주도주로 등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2층까지 오지 않고 바로 1층에서 상승을 했죠. 2층까지 오는 종목들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분할 매수에 대한 전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좌 관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각적인 거 이제 충족하셨죠? 들어보고 싶으시죠? 단기 매매로 부자 되는 조건 3가지를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많은 분들이, 많은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실 겁니다. 종목이 중요합니다.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종목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일품회를 먹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너무나 좋은 생선, 너무나 좋은 고기 같은 것들을 썼을 때는 전혀 문제 없이 최고급 요리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항상 종목 선정을 잘 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타점, 이 기법적인 요소들이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라고 한다면 초보자들도 빠르게 중수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직장인 분들도 내가 대응을 잘 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루틴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시는 매매들을 구현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는 심리입니다. 심리 어때요? 여러분들 현재 매매가 잘 되지 않으셔서 와, 이 기법이 최고다. 또는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그게 최고인 것 같아서 빠르게 복구하고 싶진 않으신가요? 제가 이런 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만약에 하고 싶으신데 제일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그 가게에 들어가서 한 달만 한번 알바생으로 일해보는 겁니다. 일을 해보면 내가 이 프랜차이즈를 평생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대략적으로 감이 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대부분 그냥 2억, 3억 들여가지고 프랜차이즈를 합니다. 그리고 큰 손실을 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급한 심리가 있다라고 하시면 내가 끌리는 매매, 내가 끌리는 기준에 들어가서 1주에서 2주 또는 3주 정도를 한 주에서 2주 그냥 한번 사보세요. 사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또는 내가 이 사람의 어떤 루틴을 따라갈 수 있는지를 한번 검증을 해보시란 겁니다. 이 3박자가 진짜로 맞아 들어갈 때 여러분들의 계좌가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봉상의 장대 양봉, 상한가가 재료를 가지고 주도주가 될 가능성들은 다들 높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료를 잘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주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거래 대금이 1,000억 이상 터진 종목들, 그중에서 상한가에 들어갔던 종목 또는 장대 양봉 20% 이상이 나온 종목들을 가지고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종목 선정이 끝나게 된다면 어떻게 공략을 할 수가 있다? 돌침대 기법. 그다음부터는 타점적인 고민들은 하지 마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종목 선정이 끝나게 되면 안전한 타점을 통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시장에 어떤 테마들이 있었죠? 위고비 관련주가 있었죠. 지금 현재 비만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테마들이 있었죠? 포항 유전 관련주가 있었습니다. 이 유전이 실제로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 가지고 갑론을박이 상당히 심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가져온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그 얘기를 하면 그래? 그런 것들이 있었네? 맞아, 나도 그게 궁금해 라고 할 정도의 테마가 강력한 테마라는 겁니다. 그게 강력한 종목 선정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른 예시 하나 또 들어볼까요? 미국 대선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트럼프가 총에 맞을 뻔한 거 한번 기억나시죠?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은 관심도가 높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시 뭐 있죠? 비트코인 예전에 막 1억 넘어갈 때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 사야 돼? 사야 돼? 이런 얘기하면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움직였잖아요. 그게 테마의 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종목들을 선정하실 때
단순하게 뭐 거래대금 1,000원 넘어갔으니까 픽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어떤 특정한 기준과 사고하는 과정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사고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종목 선정을 어렵게 하셨어요? 만약에 내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종목 선정이 끝나면 이제부터는 너무 쉽습니다. 왜? 주도주가 선정이 됐어. 또는 내가 강력하게 생각했던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블루엠텍, 요즘 주식하시는 분들 블루엠텍 모르시는 분들 잘 없을 겁니다. 비만 관련주 중에서 다 이 종목을 거래하고 싶어요. 근데 어디서 사야 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1층을 기다리고 2층을 기다리면 주가가 온다 안 온다? 분명히 주가는 조정일 밖에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이 이틀 동안 10%의 상승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나는 바닥에서 잡아서 30%를 먹었는데 10%밖에 안 돼?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은 물론 그분만의 스타일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특정한 루틴 그리고 시장에서 항상 주도주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꾸준한 매매를 통해서 불안해하지 않는 매매를 수익을 또 창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넥신입니다. 제넥신 많은 사람들이 놓쳤지만 저는 이 종목을 상당히 이뻐하고 관심 있게 쳐다봤던 종목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테마를 가지고 올라갔던 종목이 빨간색이 1층, 검은색이 2층, 3층인데 1층, 2층을 딱 터치해주고 주가가 바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 이런 루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래하실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스코비, 지금 제약주, 바이오주가 시장에서 정말로 많은 돈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종목들을 거래하고 싶음에도 호재를 분석했음에도 항상 맥점을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돌침대 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그런 고민들을 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층 찍고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틀 동안에 12%대의 상승폭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진짜로 궁금하시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저한테 종목을 물어보세요. 내가 이 종목을 주도주로 픽했는데요. 제가 이 종목이 더 갈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종목들은 타점에 오나요? 제가 그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함께 한다는 것은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다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보락입니다. 보락, 마시는 항암제 관련 이슈로 올라갔던 종목이죠. 근데 이런 종목들도 분명히 조정되는 순간들이 오고 그 조정의 순간에서는 반등이 필수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셔라. 그렇게 잊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급한 마음들을 분명히 잡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태성입니다. 마지막으로 태성까지 보고 이 기법에 대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태성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 이슈로 올라갔던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들 조정 오나요? 조정 올 때 정말로 깊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치 반등이 나올 것 같지 않게 움직이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탁구공이 쭉 하고 떨어지다가 돌침대 구간에 들어오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분명히 뿅 맞고 반등하는 구간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각각의 종목들은 각각의 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맥점들이 이렇게 시스템화되고 수치화되고 시각화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공략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벨트를 왜 매나요? 안전벨트를 매면 내가 그 라인만 지킨다라고 하면 내가 더 이상 사고 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돌침대 라인, 기법의 라인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안정감을 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침대 매매 기법이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포인트는 좋은 종목이 급등하기 전에 그 전에 눌림목 구간에서 미리 선점하는 것이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또 매매에 적용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김보람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만나보고 오셨고요. 나눠주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으신 우리 김보람 전문가님이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또 하나의 매매 기법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브레이크 매매 기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 했는데 브레이크 매매 기법이면 뭐 쉬는 시간 매매 기법인가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추측이었는데요. 틀렸습니다. 브레이크는 내 하방하는 계좌를 잡아준다고 해서 브레이크 매매 기법입니다. 혹시나 계좌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 그 계좌를 한번 붙잡아야 되지 않으실까요? 저도 잘 안 풀리던 매매 시절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 브레이크 매매 기법을 통해서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리고 시그니처 같은 기법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브레이크 매매 기법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종목 선정하는 방법들을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 타점적인 건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근데 너무나 좋은 종목들은 돌침대 기법으로도 당연히 공략을 할 수가 있지만 어떤 분들은 나는 장중에 매매 잘 못해요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종가 베팅 매매만 하고 싶어요 이러시는 분들은 어떻게 매매하시면 된다? 좋은 재료와 좋은 호재를 가지고 올라온 종목이 5일선을 깨는 종가가 발생했을 때 공략하시면 됩니다. 좀 너무 쉽나요? 근데 여러분들 모든 차트를 한번 돌려보세요. 주도주들 중에서 대장주들 중에서 5일선 안 깨고 올라간 종목들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절대 없습니다. 많은 종목들은 당연히 건강한 눌림목을 만들면서 5일선을 이탈하고 그 이후에 한 번의 슈팅을 통계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셔서 이 종목들을 다 못 찾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준비했습니다. 전 사실 검색기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많은 분들이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검색기를 통해서 주도주 또는 대장주, 시장에서 중심받는 종목들이 5일선이 이탈할 때 검출되도록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10월 14일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차트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5일선을 깨고 나서 급등하는 것들이 보이시죠? 근데 이 구간이 언제다? 14일입니다. 14일인데 검출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검출이 됐습니다. 물론 이 검색기 안에 있는 모든 종목들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것들을 선별하실 수 있는 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검색기 무료로도 드릴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되게 기분이 좋아요. 방송 중에 함께 하시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드린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기분 좋게 가져와 봤습니다. 바이오다인입니다. 올라갈 때 재료가 중요하다, 호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경부암 진단 관련 이슈를 통해서 올라갔는데 26,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리포트까지 나오면서 시장에서 많은 관심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래 대금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인기 투표예요. 4,760억이라는 인기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내가 이런 종목들을 놓친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절대 따라가지 마라. 지나간 버스 잡으려고 하지 말고 정류장에서 가만히 기다리면 분명히 다음 버스 옵니다. 근데 그 버스를 내가 쫓아가려고 하는 순간부터 넘어지거나 다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5일선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큰 폭의 윗꼬리 반등이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검색기를 통해서 종가 베팅만으로도 충분히 선구안만 가질 수 있다고 하면 공략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10월 9일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를 바꾸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화제약입니다. 대화제약 지금 진짜 주도주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졌던 제약주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이 처음부터 주도주였을까요? 이 종목은 그러면 과거에 5일선을 깼을까요? 안 깼을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 과거를 계속 가보면서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화제약이 첫 번째 상한가가 발생하고 나서 5일선이 깨는 구간이 분명히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검출이 된다 안 된다? 검출이 된다. 대화제약이 검출되고 그다음부터 같은 호재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상승을 해서 뭐 80%가 넘어갔다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수익 다 취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부터는 이런 루틴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공략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종목들을 구별하실 수가 있고 기다릴 수가 있고 계좌가 조금씩 성장하는 터닝 포인트를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방송 중에 함께 하시면 이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선구안도 기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이콤입니다.
라이콤이 얼마 전에 자율주행 그리고 뭐 택시 관련, 테슬라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있으면서 상당히 큰 폭의 윗꼬리를 달아줬습니다. 근데 이 윗꼬리가 작지 않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한 10%대가 넘어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야 진짜 5일선 이탈하고 이렇게 종가만을 노리더라도 이런 공략을 할 수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종가 베팅, 직장인들도 할 수가 있구나.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떤 걸 공부를 하게 돼요? 본인 스스로가 선구안을 가지고 싶어서 종목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재료에 대한 공부를 하게 돼요. 테마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너무 재밌으니까 저한테 막 질문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계좌가 바뀌고 마인드가 바뀌고 인생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월 10일 날 라이콤 검출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까지 제가 많은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테마가 있나요? 물론 비슷한 테마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시장에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렸죠? 테마는 계속해서 바뀌고 상한가도 들어오고 시장의 주도주도 바뀐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화무 11호 그걸 꼭 잊지 마시고요. 강력하게 상승을 했던 종목은 결국에는 5일선이 이탈하는 흐름을 만들게 되고 그 이탈하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장중에 공략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다음 구간을 노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 그 수고로움을 누가 대신 해준다? 이 검출기를 통해서 대신을 해준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래도 장중에 매매해야지 수익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근데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멈춰있는 적을 때리는 게 편합니까? 움직이는 적을 때리는 게 편합니까? 내가 복싱을 하면 내가 초보자이면 초보자일수록 멈춰있는 적을 때리는 게 편합니다. 주식도 시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아직까지 꾸준하게 수익이 나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시장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입니다. 이 종목은 검색기에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가져왔느냐? 검색기가 만능이 아니란 걸 꼭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좋은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선구안을 가진 상태에서 계속 컨택해서 5일선이 이탈했을 때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를 스스로 느끼셔야 됩니다. 보세요. 거래 대금이 3,900억 나왔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상한가나 또는 장대 양봉 나온 종목들 중에서 제가 언급하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 거래 대금 2,000억 넘는 상한가 또는 2,000억 넘는 장대 양봉 보셨나요? 잘 없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들 중에서도 거래 대금을 가지고 큰 폭의 상승을 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호재 중에서 미국의 5조 시장을 노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봄으로써 우리는 5일선 이탈의 위력 그리고 백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5일선 이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기 지금 큰 폭의 상승을 주고 5일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 상태에서 주가가 무너지지 않고 2차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가 정배열을 만든 상태에서 뭐가 나온다? 이런 종목들 많은 사람들은 쫓아갑니다. 추격 매수합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추격 매수하지 말고 무슨 자세로 기다려라? 사냥꾼의 마음으로 시장에서 기다려라. 그렇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나한테 사냥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 첫 번째 기회는 5일선 이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이탈 흐름 나오고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는데 그 슈팅의 길이가 7에서 10%까지 나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타점을 고민하실 게 아니고 재료, 종목 선정,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면 함께 하시면서 많은 질문들을 하셔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검출기, 방송 중에 함께 하시면 제가 무료로 나눠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분이 가볍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셀루메드입니다. 올라갈 때 PVC 관련주 30조 시장을 노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시장에 뭐가 있어요? 바이오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막 장사 잘 되고 막 이런 데 가서 놀아야지 그렇지 않고 팔이 날리는 데서 뭘 깔아봤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상권이 좋은 데서 자꾸 장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다? 시장의 바람이다. 시장의 돈이다. 근데 현재는 바람이 어디서 불고 있습니까? 바이오라는 시장에서 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해주고 5일선 이탈하는 흐름 나오자마자 다시 한번 급등. 그리고 나서 많은 조정 구간을 거쳤지만 한 번 더 정고점을 높이는 상승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5이탈이 나오고 급등하는 흐름이 연출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단순한 원리. 남들은 다 할 겁니다. 야 5일선 이탈하면 그거 눌림목이가 누가 몰라. 하지만
이런 통계치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 결과에서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꼭 성장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눠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할 시간,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뭘까요? 오늘의 히든 종목은 나노엔텍입니다. 네. 나노엔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한 종목들이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명히 집중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제 말씀드린 종목이 오늘 몇 종목 움직였다? 3종목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노엔텍도 제가 다음 주에 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거 보세요. 제가 집중하라고 했죠. 이 종목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라는 얘기를 다음 주에 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노엔텍 정말로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히든 종목이 그냥 종목만 나가는 거 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드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검증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종목이 올라갈 때 어떤 호재를 가지고 올라갔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 올라갔다? 아니, 당연히 비만 관련 재료를 가지고 올라갔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눌림목 구간을 이미 놓쳤습니다. 왜 놓쳤어요?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돌침대 구간에서 이미 한 번의 반등이 시원하게 나온 종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거래대금이 터졌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비만 관련주 중에서 아직까지 온기가 식지 않았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재료에 대한 분석들이 끝났으면 그 다음은 뭘 기다려야 된다고요? 이제부터는 돌침대 구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미 가격대가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서 다음 주에 제가 말한 대로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자는 겁니다. 주가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내일 시초가부터 4,610원대 이 구간대를 노리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목표가는 5,150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4,350원 구간대가 되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많은 차트를 봤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런 구간대에서 비껴나가는 종목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률 몇 프로? 92%가 넘어가는 통계치를 가지고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계좌는 분명히 플러스로 전환된다. 터닝 포인트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나노엔텍입니다. 현재 가격대에서 4,610원대 이 선에서 잘 살펴보시게 되면 5,150원 이상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종목만 안다고 다가 아닌데요. 어떻게 좋은 종목을 선점할 수 있는지도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래서 저는 더 궁금한 게 전문가님과 함께 하셨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혜택을 더 가져가실 수 있는지 이 부분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제가 방송 중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직장인분들이 장중매매 못하시는 분들 많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5일선 이탈하는 종가 베팅 그리고 검색기 그리고 그런 이론들을 제가 다 무료로 나눠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장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돌침대 라인 정말로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내가 알고 있는 종목, 내가 주도주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 실제로 움직였나요? 이 종목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해서 같이 전략들도 짜보고 정말로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중에 계속 집중하기 어려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제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김보란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쉽지만 전문가님하고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품귀 대란 조짐을 보이면서 비만 치료 테마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인 제넥신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올릭스는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 나노엔텍인데요. 내일 시초가에서 매수 시 5,150원 이상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